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심리상담센터 운영하고 이제 상담이나 이런 워크숍 같은 거 진행하고 있는 신동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 뉴스레터 발행하고 있고, 저도 상담하고 있는 오송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달리기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일본 저자의 책을 하나 골라서 같이 읽고 좀 얘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네, 저희 둘 다 이제 달리기라는 공통된 또 취미가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책 이름이 어떻게 되죠? 책이 이제 삶이 버거운 당신에게 달리기를 권합니다라는 네, 삶이 버거운 당신에게 달리기를 권합니다라는 책인데 저자가 마스우라 야타로라는 아마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편집자였죠. 출판사 이제 편집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40대 초반에 성과 압박 같은 거 아무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안 좋아지던 차에 어떤 생각이 흐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달리기를 좀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달리기를 40대 초반에 시작을 하게 돼서 무려 이제 10년 넘는 세월 동안 꾸준하게 달리기를 했고 그 달리기를 통해서 자기가 느꼈던 바를 일본 작가 특유의 어떤 그 담담한 어조로 에세이처럼 풀어나간 책이라 읽기가 굉장히 수월했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이 많다라고 느껴졌는데 선생님 좀 어떠셨을까요? 네, 일단 저도 이제 달리기 한창 하다가 좀 쉬고 있을 때 이 책을 제안해 주셔서 조금 읽었는데 일단 다시 달리기를 되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되게 경력이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처음에 약간 시계열 순서대로 이제 처음 자기가 뛰었을 때부터 되게 경력이 쌓였을 때까지 그 경험들을 약간 에세이 형식으로 쓴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못 겪었던 수준도 있고 제가 겪어왔던 그런 시행착오도 비슷하게 겪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달리기를 막 시작하는 분들이나 좀 경험이 되시는 분들 모두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초심자나 뭐 10년차 러너나 누구나 이 책에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초반에 이 저자가 40대 초반에 이제 달리기를 막 시작했을 때 느꼈던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뭐 1km 달리는 것도 힘들 만큼 체력적으로 좋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이제 늘려갔던 거죠. 저는 저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사실 초반에 습관을 들이는 거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달리기 습관을 들일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이 좀 궁금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생각하기에 달리기를 하면 그 달리기 하는 순간은 괴로울 수 있지만 달리기가 끝났을 때 주는 어떤 그런 상쾌한 느낌이라든지 달리기를 함으로써 생활 전반에 좀 루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좀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도 그런 어떤 실제적인 유익이 좀 체감이 됐기 때문에 달리기에 이제 푹 빠져드는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선생님은 좀 어떻게 해서 달리기에 이렇게 좀 빠져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선생님도 23년도부터 꾸준히 달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정말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좀 소울을 다루면서 뭐 목적지향적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제가 중학교 때 한창 막 운동장을 20바퀴, 30바퀴를 매일 돌고 했었는데 그때는 뭔가 체력 강화와 이제 어떤 체중 감량을 목표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사실 전혀 즐겁지 않았거든요. 썩 즐겁진 않겠죠. 초반에는. 네. 그런데 1차 전환기가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이제 좀 이 저자랑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좀 되게 지치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마침 접했던 게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우리가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달릴 수 있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생산성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키가 이제 매일 뛰시고 10km씩 뛰시고 글을 쓰면서 되게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나도 뭔가 좋은 성과 논문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23년도에는 정말 이제 좀 달리기 자체에 좀 흥미를 가졌는데 그때 시점부터 뭔가 이제 제 눈에 띄기 시작한 것들이
이제 달리기가 되게 뇌에 좋다. 그렇죠. 뭐 그런 BDNF, 뭐 뇌 생성 전달 유래 물질이라는 이런 맞아요. 것들이 나온다고 하고 네. 어쩌고 이런 체력적인 부분도 되게 강화시켜준다는 걸 접하게 되면서 달리기를 했고, 근데 저는 그때 중요했던 것은 조금 재미없게 달리다가 한 번 이제 원데이로 크루들과 달리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반포한강공원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해질녘 즈음에 반포한강공원을 사람들하고 뛰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되게 많이 뛰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사람마다 좀 이런 달리기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께서는 좀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신 게 언제부터실까요? 저도 23년 7월에 그때 이제 한참 프리랜서로 이제 전환하고 나서 정말 일만 신나게 하다가 그렇게 한 1, 2, 3년 정도 간 시점이었는데 체력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게 이제 느껴지고 그래서 저도 체력을 어쨌든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 30대 초반에는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그 헬스장 갈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게 달리기는 사실 운동화만 있으면은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가볍게 동네를 좀 뛰는 걸로 시작을 했고 초반에는 아주 좀 불쾌한 느낌이었잖아요. 뛸 때 뭐 몸 여기저기서 비명이 이제 들려옵니다. 뭐 관절 소리도 나는 것 같고 초반에는 썩 유쾌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마스우라 야타로 저자처럼 조금씩 늘렸던 것 같아요. 그 오버하면은 또 다칠 거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늘려나왔고 그때 또 시작한 게 한여름이었잖아. 7월 한여름에 이제 물론 장마가 껴있긴 했지만 이렇게 한여름에 이제 달리니까 더 이제 거리수는 욕심 안 내고 하루에 그냥도 한 1, 2km 정도만 한번 주에 한 2회 정도 뛰어보자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볍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10월부터 선선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좀 뛰는 횟수도 늘고 거리도 늘고 해서 그 23년 말에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10월, 11월, 12월까지 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저한테도 습관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게 참 그런 점진적인 것인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막 풀마라톤을 뛰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뭐 10분만 뛰어야지 걷다 뛰어야지 이렇게 이 저자도 처음에 무리하게 뛰다가 약간 다쳤죠. 좀 다쳤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 무라카미 하루키 책에 나오는 유명한 말 중에 나는 뭐 절대 걷지 않았다. 맞아. 나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근데 이 저자는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뛰다가 힘들면 뭐 걷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달리기가 너무 이렇게 불쾌하게 다가오지 않도록 나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읽었지만 그 책을 갓 읽었을 때는 저도 이제 절대 걸어서는 안 돼 하고 천천히라도 그냥 뛰었거든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는 이 저자의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뭐 슬렁슬렁 좀 걷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훨씬 그 달리는 그 과정 자체도 좀 더 쾌적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맞아요. 자꾸 우리나라의 사회를 비판하게 되는데 달리는 법을 배우질 않거든요. 그렇죠. 안 가르쳐줘. 배울 수 없죠. 물론 학교에서 달리긴 하지만 자세를 배운 적은 뭐 교과서에만 나오지 막 교정받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좀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게 이제 마라톤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다치기 시작한 것이 전력으로 뛰는 거예요. 막 5km, 10km를 뛰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전속력으로 뛰는 거죠. 물론 요즘 심진석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잘 몰라요. 낭만 러너라고 불리는데 들어봤어요. 그분은 이제 풀코스를 그냥 최소 전속력으로 뛰시는 분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분은 정말 타고난 게 있으신 것 같고. 맞아요. 처음부터 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처음 달리기를 안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1분도 못 뛰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다치게 되죠. 네, 일반적이진 않죠. 그리고 제가 달리기에서 가장 좀 좋았던 부분은 페이스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달리기를 즐기게 된 게. 예를 들면 뭐 6분 페이스다라고 하면 6분 동안 1km를 뛰는 속도인 건데 우리가 막 전속력으로 달릴 때는 페이스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빨리 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페이스로 가늠을 해보는 거죠. 한번 뭐
얼마를 뛰고 나서 나는 뭐 1km를 한 8분 페이스로 뛰는 게 좀 적당한 것 같아. 혹은 9분, 뭐 7분 뛰는 게 적당한 것 같아. 이게 조절해 나가면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되게 삶하고도 많이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페이스를 지키면서 꼭 전속력이 아니라 내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속도를 찾아서 맞아요. 그리고 뭐 그걸 뭐 점진적으로 더 줄여갈 수도 있고 늘려갈 수도 있는 그런 조율이 인생에도 필요한 것 같다. 확실히 이런 달리기가 여러모로 삶의 어떤 메타포드를 많이 주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한번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면 계속 달리게 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속도를 달리다 보면 이제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5km로 5분대 주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6분대, 뭐 7분대인 분도 있는데 저는 한 7분 30초 정도로 좀 느릿느릿하게 달리는 게 저한테 딱 맞는 페이스더라고요. 그렇게 달리면 정말 뭐 10km도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무리함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려고 신경을 씁니다. 그 가민 워치를 차고 이제 달리게 되는데 그 페이스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페이스를 보면서 너무 무리하지 물론 어떤 때는 목표를 세워서 조금 무리하게 뛰는 때도 있지만 대체로 그 페이스 나만의 페이스에 맞게 뛸 때 보통 아침에 뛰는데 그렇게 뛰어야지 그날 하루가 컨디션이 제대로 좀 괜찮게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 해주신 대로 자기만의 페이스대로 달리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달리기가 산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뛰면은 좀 더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막 힘들지 않은 속도로 주변 풍경들을 살펴보면서 내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입문이 좀 쉽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보통 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는 동네 주변에 하천을 이제 뛰게 되는데 거기 아침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겨울에 이제 추운 날인데도 거기 새가 그렇게 많아요. 백로, 뭐 외가리, 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새 군집이라고 할 만큼 개체수가 많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지 거기 먹이가 풍부한가 봐요. 환경이 좋나 네. 보네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보면서 달리면은 정말 지루하지가 않고 그 친구들 자태가 또 자세히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그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 이제 달리는 자세도 한번 생각해보게. 나는 저렇게 좀 우아하게 달리고 있나? 한번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내 그 달리는 모습을 한번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소소하게 좀 재미 포인트들을 찾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주로 어디를 달리시나요? 저도 이제 천을 불광천이 집에 근처라서 뛰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외가리, 뭐 백로, 홍둥오리 이런 애들이 있는데 홍동오리, 그렇죠. 근데 반갑기도 하고 맨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도 막 보이잖아요. 맞아요. 산책시키는 분들 보면은 그 주변 풍경을 보는 것 같고 어떻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연을 보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죠. 맞아요.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주변에 뛸 만한 곳이 없다라고 좀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동네를 내가 훑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는 동네를? 맞아요. 뭐 제가 뭐 오래 살던 동네도 사실 막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도 가끔은 뭔가 안 가봤던 동네로 뭐 10km 정도 뛰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10km면은 웬만한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럼요. 시와 시를 넘어갈 수 있는 걸. 맞아요. 그런 식으로 동네를 즐기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 동네를 뛰면 좋은 게 이제 강제로 쉴 수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같은 데 걸리니까 그런 거 오히려 좀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뭐 지방에 여행을 가거나 맞아요. 뭐 해외여행을 갔을 때 그렇죠. 또 되게 즐거움을 또 주죠. 달리기가 이 저자도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 저자가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있죠. 맞아요. 또 다른 달리기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랑 대담을 나눈 게 실려 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외국에 나갔을 때 하루에 10km씩만 한 3, 4일 달리면 그 도시 전체를 좀 훑어볼 수 있다. 내 두 발로. 그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저도 이제 일본에 한번 갔을 때 이렇게 그 동네를 한번 달려본다던가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 아침에 이제 바닷가까지 이제 달려가는데 두 발이 아니었다면 절대 보지 못했을 그 주택가의 모습이라든지 그 일본 그 사람들의 일상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아주 그 여행의 또 다른 재미 포인트였던 것 같고, 작년에 경주 여행 가서도 경주에 이렇게 고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아침에 나가서 달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고분들을 그 전날 이제 투어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이제 이미 다 봤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서 조용히 이제 거기를 하나하나 10km면은 거의 경주 그 고분들 다 돌고도 남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행을 어디를 가게 되면 꼭 그 동네를 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 고분 런을 하셨네요. 네, 저 말고도 달리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아, 저도 경주 가서 한번 네, 고분런을 꼭 추천을 해봐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운동을 일상에 접목시키면 좋은 것 같아요, 러닝을.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인스타툰 작가 중에 방구석 작가라고 좀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그 그림을 재밌게 그리셔서 유명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달리기 시작하시더니 엄청 빨리 뛰시더라고요. 막 하프를 뭐 1시간 반? 이렇게 뛰시거나 그랬는데, 자, 이분은 아침에 이제 막 그 아내분이 있는데 빵 사러 이제 갔다 오는 거죠, 달리기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나름의 소소한 목표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오늘 아침에 아내가 좋아하는 갓 나온 빵을 사서 집에 돌아간다. 왕복 30분, 1시간 정도의 거리를. 그리고 이제 아내는 또 되게 행복해하는 거죠. 그러네. 아침부터 남편이 먼 거리를 또 빵을 사왔으니까. 가끔 빵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도 동네에서 뛰어서 15분 거리에 빵집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좀 빵을 사러 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되게 변주를 줄 수 있는 뭐 좀 여행을 간다든지 맞아요. 뭐 집에서도 나름의 어떤 챌린지를 주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즐길 거리가 많은 운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아니면 달리다가 조금 뭐 근처 뭐 운동기구가 보이면은 거기서 또 맨몸 운동도 좀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자기한테 최적화된 루틴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이제 발견해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 저자는 이제 옷이나 이런 것들, 뭐, 운동화나 뭐 이런 얘기 좀 언급이 있는데, 주로 운동화에서 자기 취향이 어떤지, 운동화를 어떻게 신어야 되는지를 발견해 나가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운동화를 막 신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막 한 3번째 구멍까지 이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풀고, 다시 자기 발을 그 신발 뒤꿈치에 잘 맞춘 다음에 천천히 다시 그거를 다시 줄을 껴가지고 자기 발을 잘 감쌀 수 있게 했을 때 달리기의 그 최대 능력치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 하면서 신발을 묶는다는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달리기의 전반적인 퀄리티 차이를 낼 수 있는 요소라고 언급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달리면서 발견한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탐색하고 발견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 드네요. 맞아요. 특히 보통 달리기가 뭐 신발을 아무거나 하나 신고 나가면 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또 신발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나한테 맞는 신발을 찾아가는 과정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좀 뉴발란스 신발들을 즐겨 신다가 제가 발볼이 넓다 보니까 나이키 신발들은 좀 안 맞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아식스의 그 메가 블라스트라는 신발을 이제 일본에서 구해서 왔는데 공세에 오셨군요. 한국에서 안 팔더라고요. 이거 품절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내 인생 신발이다 지금은 생각하고 신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게 물론 제가 이번에 산 신발은 조금 가격대가 있는 신발이에요. 23만 원 정도 일본에서 그런 신발인데 되게 이제 신발마다 가격과 상관없이 좀 나한테 착 달라붙는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의류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보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오히려 달릴 때 이렇게 뭘 듣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니까 이제 영어와 관련 영어 팟캐스트를 듣는데 그 영어 팟캐스트 중에 재밌는 거 발견하는 재미가 꽤 쏠쏠해요. 평소에 듣지 않던 거를 그냥 무작위로 골라서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 에피소드가 재밌었다든가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달리기 전체 그날의 달리기 자체가 굉장히 유쾌해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비를 하나 산 게 있다면 가민 워치였는데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죠. 네네. 그래서 장비 욕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이제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그 자문을 구해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너무 만족하는 게 그 자기가 달리는 페이스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훨씬 달리기의 목표랄까 이런 것도
분명해지고 자기 상태도 훨씬 더 선명하게 자각하게 되고 이러면서 아, 시계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 직접 경험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새로운 발견의 또 순간이었죠. 저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동기부여라는 게, 근데 사실 이게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게 수치화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사랑하죠. 그게 이제 이 워치가 딱 그걸 해주는 것 맞아요. 같고, 네. 저는 진짜 신발보다도 워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워치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주객이 좀 전도되긴 하는데, 좀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이제 워치를 끼고 나갔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꺼진 거예요, 집 앞에서. 이거 한 10분 뛰고 나서. 근데 뛸 맛이 안 나서 돌아가겠다. 이건 좀 안 좋은 예시긴 한데.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어쨌건 이게 내가 뛴 거리가 막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아도 트래킹이 되고, 그 페이스나 거리나 이런 게 누적이 되는 것들이 또 되게 큰 성취감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차곡차곡 그 통계 데이터가 쌓이는 걸 보면서, 작년에 제가 통계 보니까 한 700km 정도 뛰었는데, 그래서 그 통계를 보고 이제, 올해는 한 900km 정도 뛰어야겠다라고 이제 목표 잡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워치가.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워치가 사실 뭐 비싸다면 진짜 막 50만 원 넘는 것도 있지만, 뭐 샤오미 미밴드 이런 것도 사실 트래킹이 잘 되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 한 3, 4만 원?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부담 없이 그런 완전 엔트리 워치라도 좀 사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뭐 핸드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긴 하지만 워치 자체가 주는 그 어떤 설명하기 어렵지만 만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 핸드폰을 아예 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딱 워치만 끼고 이제 이어폰도 꽂지 않은 상태로 딱 이제 발의 감각이나 어떤 그런 내 몸을 스쳐가는 공기들을 느끼면서 그런 걸 즐길 때도 있고. 그게 워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떠올랐는데 핸드폰을 두고 갈 수 있다라는 거. 맞아요. 그 GPS가 되니까 두고 갈 수 있고, 어떤 날은 이제 선생님처럼 저도 이제 핸드폰 두고 그냥 워치 처음에 샀던 그 시점에는 핸드폰을 많이 두고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니까. 지금은 물론 핸드폰 다시 들고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장비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알게 됐고, 또,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잘 입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은 감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얇은 거 여러 겹 입고 나가면서 뛴다든지, 이렇게 좀 자기 신체 상태와 그 외부 기온이라든지 기후에 맞게, 뛰면서 그 최적점을 하나하나씩 알아나가는 것 자체가 좀 마음챙김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좀 민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좀 자기 신체 상태에 좀 민감해지는 느낌이 있던데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약간 상대적으로 좀 둔감한지,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상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요 정도 뛰었을 때 이게 그렇죠. 다치는구나, 뭐, 예를 들어, 7, 8일 연속 뛰면 다치는구나, 이런 식의 느낌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느낀 거는 평소 다른 운동을 할 때 쓰지 않던 부위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세세한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신스프린트라고 정강이 같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옛날에 다쳤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달리기 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치지 않는 부위더라고요. 달리기 특화된.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축구 선수나 이렇게 좀 뛰는 그런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곳인데, 그런 식으로, 내 몸에 이런 부위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면서, 맞아요. 점점 몸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 그 어떤 운동보다도 좀 내 몸을 많이 쓰는 운동인 것 같아요. 딱 진짜 원초적이잖아요. 딱 팔다리를 흔들면서 땅을 박차고 나가는. 그래서 조금 더 즐거운 의미로 좀 내 몸의 감각들을 느낄 수 있는 운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